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25년도 10일에 개정 내용은 어떻게 한눈에 들어옵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범위만 공부해도 남들 일주일 공부한 분량이 되니까 제가 강의했던 것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방법서는 출력하지 마시고 그대로 찾아서 자기 수기로 다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했던 게 뭐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기출 문제를 올해가 몇 회 시험이죠? 그러니까 1회부터 10회까지를 체계적으로만 안다면 합격에 상당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온고지 지침을 해서 옛것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그러면 남들은 1회부터 10회 쭉 문제 내고 답 쓰고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특기인 분류를 좀 하자. 논작물은 논작물만 쫙, 그 다음에 밭작물 쫙, 적과전 쫙, 이렇게 해서 10개 파트 나눠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를 따라 하시는 분이 좀 있겠지만 올해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분류별로 논작물끼리 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서 논작물 다 나와 해서 쫙 순서를 쫙 해서, 그래서 오늘 논작물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제가 책을 만들면서 가장 옆점 둔 것은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핵심 내용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강의를 해서 많이 알아도 이게 쓰지 못하면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적과전 종합위험은 제 방식대로 답을 써놓고 공란 두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지 문제지에서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면 창미자, 중과 70% 이렇게 써놓고 답안지에는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은 해서 바로 써야 돼.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도 하고 난 뒤에 시험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이 듣도 못한 문제 안 나옵니다. 다 시간만 주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1회부터 10회까지 다 보면 약간 어렵다고 하나, 제가 볼 때 약간 복잡할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단축을 100m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때 전부 다 올림픽 경기도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도 올림픽 경기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줄을지. 그러니까 문제지에다가 문제 읽으면서 체크할 거 다닥 해서 나오면, 왜? 그것을 물어볼 거니까. 이미 우리는 그 문제가 나오면 그걸 물어볼 걸 알잖아요. 병충해가 나오는데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처럼 문제를 읽으면서 탁탁 체크를 해야 돼요. 논작물에 대해서 이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뭘 내겠다고 다 암시를 하죠. 그걸 빨리 찾아서 탁탁 체크를 해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줄이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을 때 시간이 30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 그래,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8점을 받기 위해서 다른 15점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풀어도 아차 하면서 맥세이 빠지고 뭐 하나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챕터 1, 논작물, 밭작물, 적까지 해서 제가 평소에 했던 그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분류해 놓고 모든 문제들을 1회부터 10회까지 해서 논작물끼리 모으고 밭작물 모으고 적과전 모으고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6월 달부터는 내가 부족한 적과전 종합이 부족한데 기출은 어떻게 나왔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에서 내가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잘 풀어도 한 70점 내외의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이걸 다 아는데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간 내에 다 풀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출에서 1회에 10회 나왔는데
쑥 푸는데 한 70% 이상 내가 시간 내에 다 풀었다면 떨어지는 사람이 이상하지.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합격률은 30% 돼도 떨어질 사람 떨어져요. 5% 돼도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핵심을 알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하고 딱 되는 순간 합격입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적가전 종합위험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는 차분하게 해서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계속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한테 이해가 됐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느 정도 알구나. 그것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쉬워져요. 왜? 여러분이 맥힐 부분만 탁탁 찍으면 되니까. 마찬가지 논작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논작물. 출제 현황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나왔어. 그죠? 어떤 형태로든 논작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중노선은 별 3개가 최고, 중간은 2개, 하나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그러니까 요 수험 전략은 가장 15점 획득이 용이하다.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본조사 시에 표본 구간수 정하는 것, 수량요소 조사 비율표를 구할 때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달 상태 점수표를 암기하자. 제가 평소에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확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핵심 키워드는 수량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의 수확량 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저거는 뭐가 나와요? 물어보지 마시고 저거는 3개 다 공부해야 돼. 그죠? 이거는 가장 15점 획득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 20점밖에 안 됐다는 것은 한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15점 무조건 나오면 10회 나왔잖아요. 9회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15점을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논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 면적 구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했죠. 그래서 이번에 10회 시험 볼 때도 보면 이게 중요했어요. 고사 면적, 고표, 타작물, 미보상, 세모, 동그라미. 이게 나열식으로 나왔거든. 그럼 빨리 고표 세모를 해야 돼. 그것만 한 사람은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표시를 하자요. 나열식으로 나와버렸어. 그죠?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네?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라고 한 것은 뭐죠? 수학량 할 때 넣지 말라고라는 의미가 있죠. X. 그냥 기호 표시를 했는데 뭘 할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피해율을 구하고 그 피해율의 핵심이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품목의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 수확량을 구할 때 우리는 미보상과 기수학은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X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이기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X, 세모, 동그라미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품목의 표본조사 시에 조사 대상 면적 및 표본값을 구하라. 기본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본가입 면적이 나오고 실제 기준이 나오면 뭘 기준으로 한다? 고사 면적은 X, 미보상은 세모. 동그라미에서 일단은 100% 답이 나왔으니까 빼주자. 그래서 여기서 X, 세모, 동그라미 빈 3,900제곱미터. 그래서 앞에서 3 플러스 2를 해주니까 마치 표본 구간수 하는데 딱 좋아지더라. 최소 몇 구간? 3구간. 최대 8구간 해서 요거는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모든 품목의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얼마 했는데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은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 피, 자라고 하자.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으로 하자. 그때 가을 감자같이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한다면 평년 수확량 분의 평, 수, 미, 병충해 감수량은 뭐죠? 플러스 많이 했습니까? 네? 플러스죠. 미 보상하고 반대로 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우리의 일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건데 가장 거대재해가 났을 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네 포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수량요소 조사의 핵심이고, 그죠? 네 포기만 가지고 합니다. 그때 평년 수확량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한 20군데 하루에 해야 되니까 20군데 하려고 하면 표준 수확량만 알면 그 지역 똑같아. 계산이 빠르겠죠. 그래서 그 표, 그래서 제가 살았던 표, 선, 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선은 모르겠지만 뭐 비율이구나 해서 조건에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수량요 조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 상태 점수와 나달 상태 점수를 해서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있더라.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하게 해서 피해율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게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정 개수를 주자. 거기까지 암기하라 그랬죠. 보정 개수가 30% 어떻게 되죠? 1, 1.1, 1.2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율은 중요하니까 매벼, 매, 콩강, 매벼일 때 15%, 콩일 때, 팥일 때, 콩가루 집안인 분지밀까지 14%, 강, 찰벼, 귀리. 귀리가 나오면 몇 프로죠? 네? 귀리. 13%죠, 13%. 모든 건 13%예요. 매콩에서 빠지는 건 전부 다 13%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문제 풀 때 딱 나오면 뭘 쓰느냐. 평조단 수미를 문제지에다가, 우리가 문제지는 갖고 나오죠. 우리가. 시험 치고 난 뒤에. 그거다 다 기록하세요. 평조단 수미 써놓고 답안지에다 바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수확량. 이렇게 구하면, 그 다음 미보상 감소량은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을 때 미보상 감소량 할 거고, 피해율 구하고, 미보상 감소량. 이까지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5단어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평조단 수미, 왜 구했지? 피해율 때문에, 피해율. 그리고 피해율은 보험금 때문에 그렇고.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안 보고 계속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 딱 나오면 평조단 수미야. 딱 해놓고 바로 답안지에 가야 돼. 왜? 답안지는 여러 수입장 주니까 틀리면 쫙쫙 세모, 두 줄 계속 답안지를 그렇게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쓰고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은 그대로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평년 수확량 다 주어지는 값이란 말이죠. 유효 중량일 때 우리는 포커스는 조사 3kg 주었는데 이게 불순물이 있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함수율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지, 하라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미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함수율은 무조건 들어가야겠구나. 왜? 평가서 조사를 했다고 표에다가 조사 내용에 들어오거든. 여러분들 그 틀리라고 넣었겠습니까? 이용하라고 넣었겠습니까? 문제지는 이용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를 딱 보면 다 이용하라고 다 의미 없이 조건을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자신이 없으면
문제적인 조건을 활용을 할 것. 그죠? 그래서 3kg가 다 인정이 안 돼. 0.93이라고 쓰라고 했죠. 1-7%는 1-0.07인데 순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린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실전에서는. 많이 하다가도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1 빼기 0.07은 0.93이잖아. 바로 쓰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 많이 헷갈립니다, 시험장에서. 왜? 시험장이 긴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지. 곱하기 1 마이너스 무슨 찰배였나요? 그러니까 0.13. 그 다음에 주어진 값 0.2. 이렇게 해버리고, 항상 이것은 어디서 나왔지? 분모에는 면적, 가로, 세로, 면적, 몇 구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수학량 구할 때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값, 조사 면적은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요거만 잘 해버리면 논작물에 틀리면 안 됩니다. 논작물은 안 됩니다. 논작물은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춰야 돼. 그 다음에 평조단 수미 대신에 전수조사는 실제로 6,000km를 주어지잖아. 기계 탈탈 해가지고 요즘 아주 송풍기가 잘 되기 때문에 불순물 7%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되 함수열만 해주면 돼. 대신에 요거 세모와 동그라미는 끝까지 보상 안 해줄 거니까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했을 때는 1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조사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6회 나와서 6회. 그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 이제 기출 문제 한번 10년 동안 뭐가 나왔는지 보면 11회도 대충 예측이 될 거예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내가 완전히 안다. 남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죠. A 농지의 제양 재직파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때는 이 정제파, 이정조, 조기파 정도 여기에 들어가죠. 이양직파, 여기 어디에 들어간 거죠? 제2양이니까 이정제. 15%, 20%, 25%, 35%. 그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구하시오.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근데 내가 순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에다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만큼 해서 피해를 입어서 제2항 다시 뭐를 심은 거죠. 뜻이.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최대 25% 주는데 실제적인 피해 면적이 나왔다며요. 아, 이때는 피해 면적이 다 다르겠구나. 내가 혹시 몰라도, 그죠? 몰라도 이거는 이용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용했는지 아닌지 잘 보세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자꾸 빼면 안 돼.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야 돼. 아, 50%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가입 면적에서 500이구나. 그래서, 제2항 직파 보험금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답이 나오죠? 그 다음 비농지의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모두가 실시됐다. 이때 무슨 물음이 나오겠죠? 조사 방법에 따른 피해율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뭘 하죠? 전수조사. 자기부담 비율.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거는 그대로 풀어도 된다.
그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이거 7회에 나왔어, 7회.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관련 내용이다. 계약사항의 내용 참조서. 항상 문제 패턴이에요. 문제 패턴은 계약사항, 그 다음에 조사 내용. 이 두 개를 전부 다 눈에 익혀놔야 돼. 항상 조사 내용, 계약 내용, 조사 내용. 이 패턴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5분은 시간 벌 수 있어요. 패턴이 적과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거지. 계속해서 적과전 풀 때는 적과전의 패턴을 계속 봐야 돼.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논작물도 이렇게 나와요. 계약사항, 조사 내용. 뭘 구하라고 했죠?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리고 조건이 뭐 피해율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하라. 이런 것이 나오면 제일 나중에 그거는 반영을 꼭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가입 면적, 피해 정도, 그죠? 수확량 조사를 뭘 했습니까? 수확요소 조사에서 수확량은 뭐라고요? 표선면이니까. 아, 평년수와 표년수 달리 주겠지, 문제를. 여러분하고 출제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출제위원이 됐다. 그러면 평년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달리 주겠죠? 이 표선면 때문에. 왜? 전부 다 평년수확량을 알 거니까. 그러니까 표선면을 동그라미. 딱. 선. 조사수학 비율로 줘버렸네, 그죠? 이것도 이삭수, 나달, 점수표를 안 구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잖아.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은 뭐죠? 그죠? 이렇게 되죠. 10% 이상 3% 미만일 때는 뭐죠? 이거 다 그 문제지에다 이렇게 쓰면 거의 50% 해결했잖아요. 항상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 바로 써버려야 돼. 그래서 나중에 검산할 때도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혹시 틀린 거 있나 볼 때는 문제지에서 내가 잘못했나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다 해야 돼요. 미보상 비율 10%. 네. 그럼 다 풀 수 있죠? 피해율. 자, 피해율을 볼 때 피해율 공식이 뭐죠? 평, 수, 미, 평이다면. 이때 피해율 구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요. 수확량 구할 때는 표준 수확량이 들어가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선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수확량을 구하고, 피해율 구할 때는 평수 미평을 해야 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거 5점짜리였어요.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쭉쭉 논작물 쭉쭉 이게 다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요걸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안지에다가. 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쓰면 틀릴 수도 있고,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려. 뭐라고요? 2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지에다가 평수, 미평을 써놓고 답안지에는 피해율은 해서 바로 써야 돼. 잘 보세요. 답안지는 평, 6천은 아까 나왔죠? 6천 마이너스 3,850 모르잖아. 그러면 답안지 밑에다가 수확량은 해서 표선면도 안 쓰고 표준 수확량 바로 위에 거 5천 나오고 조사수역 비율 주고 그대로 요거만 쓰면 돼요. 답안은 깔끔하게 써야 돼. 깔끔하게 쓰면 채점자가 점수를 잘 줘요. 다른 거는 글자 틀린 거기 때문에 머리 아프거든. 이게 미보상 이렇게 하면 쓰는 사람도 있어. 빠르게 막 급하니까. 이렇게 쓰면 감점이에요, 감점. 그러니까 써가지고 감점되는 수가 있다니까. 마음은 급한데, 왜 그러냐면 나는 안 써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써. 아는 걸 나타내고 싶으니까. 사람 심리가. 실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쓰지 말라고. 문제지에다 써놓고 답안지는 바로 써야 돼. 틀리면 두 줄 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수학량에서 표선면은
문제지 쓰고 답안지에는 바로 요거. 포, 선, 면. 여기서 조사수학 비율을 모른다. 안 조사, 구해야 된다면 밑에다가 조사수학 비율을 또 쏘면 돼. 답안지 쓸 때. 그 답안지 쓸 때를 여러분은 잘 연구를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걸 만들고 난 뒤에 그걸 답안지에다 바로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물어보지 않았거든. 내가 1.1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는데 1.1로 해버리면 되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답안지에 달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유를 웬만하면 안 써야 돼. 그래야 깔끔해진다는 거지. 미보상은 이제 좀 공부가 되신 분은 바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10% 바로 놔야 돼. 이거 바로. 미보상은 착가 감소량, 그것은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즉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그 값에 대해서 10%, 20%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모든 품목에 동일하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이 문제도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자, 8회에 또 5점이야. 이게 가로넣기가 보상은 제2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이양 직파 불용 조사, 제2양 직파 조사, 등작 불용 조사, 필요한 조사를 판단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엇을 구성한다고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쭉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암기를 반드시 하고, 특히 면적 피해율 10% 초과. 벼일 때 가장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원래는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면적 피해율 10% 초과. 자, 또 계약사항 조사네요. 이 패턴. 계약사항은 오케이. 벼품목, 가입 면적, 보험 가입 금액, 자기 부담 비율, 평년 수확량, 병충해 보장 특약. 이게 했다는 것은 병충해에 대해 시험을 내겠다는 뜻이고 조사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죠? 자, 시험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네, 평소에 공부했던 거하고 다른 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그걸 알고서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난 것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잘 보세요. 실제 경작 면적, 조사 대상 면적 구할 거죠. 곱표 설명 해볼까? 벼멸구로 벼일번 고사 면적, 기호로 이야기해서 기호로. 예? X. 이하 명충. 예? 예? 뭐예요? 세모잖아요. 병충해 보장 특약은 7가지가 뭐죠? 흰, 줄무늬, 벼도, 깨먹새. 그죠? 이하명충 없어요. 보상 안 합니다. 그게 미보상이잖아요. 그 다음 목도열병. 목도열병. 없죠? 예? 이게 실전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도열병인데 목도열병 포함될까 안 될까? 이건 바로 미보상이에요. 이게 정답 처리할 때는 2개 다 정답을 해줬어요. 그죠? 목도열병이나 도열병에는 목에 있으면 목도열병, 잎에 있으면 잎도열병, 그것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 그래서 자꾸만 이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응용해서 내면 정말 공부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로 해야 됩니다. 세모. 그죠? 집중호우로 소복되어 고사한 면적 X.
고추가 식재된 하우스. 예? 세모.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죠? 이게 꽃표 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피해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부분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보통 언제 봅니까? 요일로.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큐넷에 들어가서 이의제기 시간이에요, 이의제기. 제가 마이크 잡고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이의제기 하세요, 답안. 그때 이의제기 내용이에요. 근데 무조건 맞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근거를 이렇게, 도열병은 잎, 줄기, 목, 가지, 이삭 등의 부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론서에서는 도열병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목도열병은 당연히 미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땐 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의제기를 해야 돼. 향후에 모든 병충해의 세세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이론서 기준으로 미보상으로 계산해도 정답 처리해야 된다. 이게 출제자는 알았죠. 도열병 중에서 목도열병도 도열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출제했죠. 많이 안다고 해서 책에 없는 내용을 내면 안 되지. 그죠? 왜 그러냐? 제가 근거 제시한 게 뭐냐? 예를 들어 고추의 병충해 등급별 인정 기준에서 더댕이병은 역갈모 무둘가 해서 가루도댕이병은 1급인데 더댕이병은 2급이에요. 그러면 가루도댕이병과 더댕이병 같은 과로 봐야지 왜? 근데 저까지 구분해서 알려 그러면 이거 한 달을 공부했다 못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수정답 됐을까 안 됐을까요? 복수정답? 됐죠, 당연히. 출제자는 보상하는 손해를 받지. 저는 세모를 보고. 왜? 그것까지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목도열병인지 도열병인지 책에 나온 것은 도열병인데 목도열병, 잎도열병, 가루드랭이병, 드랭이병까지 구분해서 공부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근거가 맞잖아요. 제 말이. 그죠? 근거가 맞잖아요. 근거가. 더댕이병과 가루더댕이병도 다른데 목도열병과 가루도열병을 같다고 누가 유추할 수 있냐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죠? 당연히 복수정답 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제기를 제가 왜 힘주어 이야기하느냐. 제가 강의를 시험 끝나면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때는 이 제기해서 꼭 여러분도 동참을 해야 돼. 그래도 이 제기에 대해서 복수정답이 많아요, 지금. 그죠? 복수정답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근거 있게 항상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세요 아니고 논리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조사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가만히 보면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게 한 30% 정도 미보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찾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돼요. 예, 그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시에 이렇게 항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돼요. 예. 그 다음 표본구간 단위면적 유효 중량을 주었네요. 그죠? 계산이 쉽게. 이게 핵심이었죠. 목도열병이. 그 다음 이 문제는 그닥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죠. 10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시험 보고 뭐 목도열병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나 뭐 보면 말이 많았잖아요. 뭐 말이 많을 필요가 없지. 저거는 우리는 미보상이야. 그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세모야 세모. 그 정답 될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지역에서 복수 정답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틀리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답이 두 가지로 나와야 돼. 수확량에서 두 가지로 나오잖아. 수확량에서 세모 동그라미인데 그것이 X냐 세모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X는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르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53.67%, 48.6%. 두 가지 답을 다 복수 증답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분간 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작물에 대해서 만점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적과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착화감소보험금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과실손해보험금도 의외로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순서를 맥을 잘 잡아야 돼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뭔 사고 있으면 그거 해서 쭉 밑에다가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제 방식대로 쭉 따라오시고 여러분은 응용은 여러분 스스로 좀 하시면 되는데 아마 제 방식이 거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항상 초점을 두고 문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이게 중요하지 이게 풀이 과정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앞뒤 바뀌어도 정확하게 답만 도출해내면 정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과전 품목에서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지에다가 항상 표시를 하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패턴이란 말이죠. 이게 1회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1회 때는 개념 묻는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푸는 문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직업 사유를 쓰라 하는 것은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제2항, 경작불능, 수학감소보험금. 경작불능에서 분질미는 몇 프로 이상이죠? 60% 이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복분자에서 이제 업무방법에서 좀 바뀌었죠. 그 전체 포기수분의 고사된 포기수 수로 이제 한 것이 좀 바뀐 부분인데 그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지급사후 제2항 재집합보험금 그죠? 보험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면적 비율은 50%. 아주 쉬운 문제들만 이럴 때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눈 감고 풀어도 될 정도로 하셔야 된다. 경작불능 식물체 비율이 몇 프로? 65% 이상이니까 해당되잖아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 나오고 문제가 아주 쉽죠? 수학감소보험금 어떻게 되죠? 딱 나오면 수학감소보험금은 어떻게 원하고요? 그렇죠. 딱 문제를 보면 평수미평을 하라고 딱 문제 주제나 평수미평을 사용하세요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평수미 미보상 감소가 다 좋네, 그죠? 안 줘도 되는데 미보상 비율만 줘도 풀 수 있는데 미보상 감소 좋고 평수미평 가피자 그죠? 이럴 때는 좀 쉽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오면 합격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1회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감점 처리되기 때문에 면적 피해율이 10%. 벼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품목은 10%를 초과한다 하는 부분하고 1회 지급한다. 분질미는 60% 이상.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안 하면 신청하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돼요. 경작불능에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보험금이죠? 수학불능보험금, 수학감소보험금. 이게 경작불능인데 방치해버리면요. 수학불능보험금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돼요. 방치해버리거든. 그러면 돈을 더 받아. 몇 프로 더 받죠? 15%. 그죠? 경작불능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플러스 15%가 수학불능보험금은 되기 때문에 15% 보통 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작불능 할 때 딱 보고 65%가 안 돼도 한 62, 3%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보험금은 쓰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 그대로 쓰시고 25% 쓰고 면적 폐율은 50%. 문제에서 50% 주어지면 주어진다. 안 됐으면 실제 경쟁 면적에서 가입 면적에서 피해 면적 해서 밑에다가 항상 밑에다가 써주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도 이게 생략 가능하죠. 바로 보험가입에서 42%를 준다. 몇 프로일 때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일 때는 42%가. 이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평수비평도 이것도 보험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쓰지 않고 바로 요거만 쓰시고 보험금은 해서 위에다 써도 되고 아래도 써도 되는 다 정답 처리됩니다.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벼상품의 수확량 조사 3가지 유형. 지금도 쓰라 해도 대충 쓰겠죠. 한 60% 이상 맞추겠죠. 그죠? 쓰라라고 했을 때는 틀릴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아는 내용은 최대한 실전에서 2차 1과목에서 뭐 쓰라라고 했는데 이게 핵심 내용만 쓰면 끝날 걸 내가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15점에서 한 10점 정도 주더라고요. 10점, 12점. 그래서 좀 빼곡하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세모를 딱 일단 해놓고, 그죠? 6번 세모 딱 해놓고 나중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아는 걸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성의 점수가 좀 더 나오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죠. 조사 시기를 쓰려면 수확 전 14일 전후. 그 다음에 토 본조사니까 알곡이 납니다. 알곡이 영어로. 수확 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인들 실수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조사 방법에서도 이게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대한 실전에 가서 내가 뭐하지? 면적에 관계없이 분명히 내 포기라고 했는데 기억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보기를 선정하고 표본 보기는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다 상태를 점수해서 수학 비율표 선 면이라는데 이 선이 우리 강사는 선비다 해서 비율 그죠? 비율 해서 조사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하더라.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그죠?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서 10% 미만일 때 10% 이상, 30% 미만. 계속해서 30% 이상. 1.1, 1.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충해 단독 사고 여부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이 논작물에서 정확하게 답안에 작성을 하는 것만 잘 됐다면 다음 시간에 할 밭작물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밭작물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마늘, 양파, 옥수수, 차, 가을 감자. 그 정도 품목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여러분도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비례추중 지수가 들어올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벼품목 사과 접수 농지의 수량요수 조사. 수량요수 조사니까 표선면하고 바로 써놔야겠죠, 그죠? 보정개수를 줬다, 보정개수. 조사 수확 비율 80%. 이 보정개수는 뭐죠? 예? 그렇죠. 피해 면적에 대한 보정개수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정개수 넣으면 표선면만 써놓으면 뭔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보정개수. 그 다음에 표현 수확량, 조사 수확 비율, 미보상 감수량. 피해율을 구할 때는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평수미평할 때 평. 그것만 유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994.5는 반올림하라 예시를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산하고 난 뒤에 혹시 지문에서 뭐라고 했지 해서 이 룰을 따라야 돼. 룰을 따르지 않으면 감점. 학교제가 많을 때는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마지막에 항상 지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잘 읽어봐야 돼요. 이것도 통일했으면 좋겠어. 지문을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셋째 하라고 하는 것이 통일돼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문제 보면 문제마다 좀 다르게 한 때가 있어요. 그게 8회 때인가? 그것 때문에 신경이 되게 쓰입니다. 지문이 할 때마다 떨려, 이게. 그거는 평가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통일해서 딱 해버리면 그 과정이 맞고 이게 푸는 걸 해야지. 이런까지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간 때문에 떨어지면 자기 탓을 하니까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자꾸 꼬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풀이했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쓰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것도 표수면에 써놓고 바로 표준 수학량 나오고 조사 수학 비율,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유효 중량. 그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 방법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유효, 환산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들어갔다고요? 통계가 들어가는. 유효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이 효력이 있지 실제로 그 중량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평가사가 내포해가지고 표본조사해서 무게를 쟀는데 3kg 나왔다. 그거는 중량이에요. 실제값이니까. 근데 이 값이 정말일까 했을 때 표본조사할 때는 바람을 후후 불기 때문에 7% 불순물이 남아. 근데 평가사에 따라서 꼼꼼한 사람은 거의 불순물이 2%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좀 대충 하는 사람은 9%까지 있어. 들락날락해. 그래도 평가할 때는 몇 프로 적용한다고요? 7% 통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란 말 쓰고, 환산계수도 자연 수정 불량률이 15% 가지만 항상 15%냐? 아닙니다. 13%를 때도 있고 16%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통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을 때는 유의해서 잘 보시면 된다. 병충해 보장 특약을 가입했고 가입거액, 가입 면적,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 보장 수확량, 자기 부담 비율, 매벼. 나왔네. 매벼는 그죠? 몇 프로죠?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문제지에다 바로 이렇게 써야 돼. 물어볼 거라니까 이건. 그 문제지에다가 계속 체크를 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된다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메콩강 15%. 그 다음 표본 조사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도열병. 도열병은 보상하는 그냥 흰 줄무늬 벼, 도 됐죠? 실제 오케이. 고사 면적 없어. 이거 뭐 필요 없네. 네. 함수율. 그럼 다 끝나요. 이게 표시만 하면 거의 답안지 작성은 이제 순서대로. 자, 이럴 때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은 그램 단위로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몇 그램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네. 그죠? 폐율도 이 둘째 자리. 그죠? 잘 봐야 돼. 그죠? 이거는 둘째 자리에 살아네. 통일하면 좋은데. 이게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문제예요. 보험금. 그 다음 답안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은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에서 몇 그램 줬죠? 300g 줬고 1-0.07 이걸 헷갈리니까 0.93을 써도 정답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거 습관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실제값 곱하기 그 다음에 7% 로스율 감안한 0.93 곱하기 함수율. 먹는 기준이 뭐냐. 함수, 즉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상태를 수매하다 보니까 마른 상태의 기준. 그죠? 그래서 마늘도 마찬가지죠. 비대칭 주소도 있지만 마늘은 유일하게 바짝물 중에서 콩도 있지만 이것도 마늘은 생마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른 상태 말리잖아요. 그래서 환상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 틀려요. 환상계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환상계수를 0.72 홍삼마늘과 난지형은 0.7을 잘 빠뜨려 먹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생각해, 기준을. 그죠? 251g. 그럼 5살짜리 하죠? 책 교정을 다 봤는데 이게 평년 수확량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단위미당 평, 조, 단, 수, 미를 갖다가 시험지에다 쓰고 답안지에는 바로 단위미당 평년 수확량의 말 쓰고 요거만 쓸 수 있도록. 조사대상 면제도 아까 전에 곱표 해서 4,000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은 어디에서 했지? 그래서 가로, 세로. 그래서 보통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아니면 그 표본구간수, 가로, 세로, 표본구간수 곱하기 분모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서 0.5제곱미터로 했으니까 251g 0.5, 0.251은 이거는 킬로그램 단위 면적당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0.251이죠. 네.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무슨 값? 조사값. 항상 수확량을 구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이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없으니까 0이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이것도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까?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이? 그 문제를 보면 이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만 찾아도 미보상 비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미보상 비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지금 출제를 보니까 출제자는 한 단계를 생략해서 빨리 풀라고 줬는데 수험자 입장에서 왜 없지 하고 찾는 경우가 많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미보상이 없지? 없는 겁니다. 그게 의외로 출제를 그렇게 많이 해. 왜? 출제자는 시간을 줄이라고 미보상 비율을 0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와야 돼, 이게 미보상 비율이. 그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그죠? 없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작물끼리 모아놓은 이유가 풀어보면 대충 통계를 아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피자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검증할 때도 시간 딱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뭐가 딱 떨어지죠. 그건 검증할 필요가 별로 없어. 딱 느낌적으로 딱 했는데 뭐가 딱 떨어지죠. 그건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지에다가 동그라미 칠하면 돼. 문제지에다가. 그리고 애매하게 뭐가 안 맞아 떨어져. 그때는 세모를 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뭐가 딱 떨어지죠. 정답이에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그건.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사회 때도 조사 시기, 지급 사유, 보험금 계산 시가 있으라. 이게 나올 게 뻔해요. 그죠? 논작물에서는 2항 직파, 제2항 경작 불능, 조사 시기, 자기 부담 비율 20% 행일 때는
20%형일 때 계산식을 써야 되죠. 경제학 불량조사, 자기 부담 비율 20%형, 수학 불량조사 20%형. 20%형이 경제학 불량은 몇 프로죠? 직업 비율이 40%, 그죠? 이거는 55%.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5%, 25%, 제2항 제10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제10파인 경우. 1회 지급이 빠졌네요, 그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의로 벼 재현율이 65% 공제한다니까 미만이 중요한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 분질미는 5% 보너스 때문에 70% 미만에 대해서 해주겠다. 네. 10번. 이게 평소에 보던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요소 점수, 수확량 조사 방법, 수량요소 조사. 벌써 수량요소 조사하면 표선면이 쫙 나오면서 방법이 쫙 생각이 나면서 읽어야 되거죠. 그 다음에 조사 수확 비율을 결정한 조사 수확 비율은 이렇게 10% 안에서 평가사가 최저도 중간값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해당 공의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하라. 그죠? 점수가 여기서 나오면 몇 프로? 80% 하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미보상 사유는 없으며 항목별 요소 점수는 순서대로 기재해라. 그 다음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포기당 이삭수가 19개면 몇 점이죠? 예? 2점. 이것도 2점. 2점, 1점. 해서 7점이네, 그죠? 그 다음, 완전 나달수는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51개 미만, 51 이상, 61, 71, 81, 81 이상. 요거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적어놔야 돼. 61 이상, 71 이상, 예. 저거 안 적어 놓으면 머리로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시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 때는 정확하게 75개일 때는 몇 점이죠? 1, 2, 3, 4, 5. 요거 시간 아낀다고 머리로 계속 하다 보면 틀려요. 언제? 61개일 때가 틀릴 수 있어요. 75개일 때는 4점, 85개일 때는 5점, 45개일 때는 1점, 62개일 때는 3점. 총 몇 점이죠? 13. 맞아요? 네. 그러니까 1번은 이삭 상태 점수가 몇 점이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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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완전 나달은 4, 5, 1, 3. 합계가 20점. 조사 수확 비율은 요거네. 높은 게 되니까 몇 프로? 퍼센트니까 80만 쓰면 되네, 그죠? 조사 수확량은 11번. 조사 수확량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표준면. 표준 수확량이
얼마요? 아, 여기 있네. 표준 수확량이 1600. 선비 비율 80%. 피해 면적 1000제곱미터네. 실제 경쟁 면적이 얼마예요? 3500분의 1000. 이 몇 프로죠? 예?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0 몇 프로 나옵니까? 28%니까 약 1.1 되죠. 그래서 1.1. 이렇게 해서 조사 수확량을 구하면 되고. 다 구했고. 피해율은 이때 구할 때는 평, 수, 미, 평을 해서 이 평년 수확량이 1500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 표수면 할 때는 표준 수확량, 나머지는 평년 수확량 해서 피해율을 구하면 된다. 이게 15점짜리였어요. 이때 되게 어려웠다 해서. 요것도 표를 안 줬네, 그죠? 16개 이상일 때, 이삭수가 16개 이상일 때, 16개 미만일 때 몇 점. 이거 안 줬네, 표를, 그죠? 암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풀면 되고요. 11번. 5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7가지 병충해를 쓰시오. 5점으로 아마 됐을까요? 그죠? 요거는 이게 쓰라는 문제도 나왔고 10회에는 뭐가 나왔죠? 그 병충해 명이 보상하는 죄인지 아닌지가 곱표 세모 동그라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병충해 특약 7가지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농지의 피해율, 보험금, 비농지 피해율, 보험금.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평년 수확량이 110%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까지가 한도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이만큼이니까 가입 면적에서 곱해주면 되겠죠. 16,000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해주면 평년 수확량이 나온다. 왜? 100%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하니까 실제 경작 면적이 1600이니까 곱하기 0.85. 이것이 평년 수확량. 가입은 이것의 100%니까 그대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열병과 벼멸구는 보상하는 손해. 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미보상 사유가 있고 미보상을 주어졌다면 적용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하라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미보상 비율이 주어지면 저걸 누가 매기는 거죠? 미보상 비율은? 우리가. 평가 사격 때는 무조건 미보상 비율은 혹시 이론서에서 빠지더라도 무조건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해야 돼.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은 적용하면 다 답이에요, 답. 한때는 이게 병충해가 사실은 방제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미보상 사유가 있고 미보상 비율이 있다면 무조건 적용하세요. 정답 드린다. 이것도 그닥 어려운 게 아니죠. 쭉 보시면 그래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라고 하시면 된다. 평년 수확량은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에서 단위 면적당 주어졌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것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묻는 질문이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가입 금액, 미보상 감수량, 폐율, 보험금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그 다음 제2항 조사 후에 뭐가 없어서 경작면적 일부만 제2항을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조사한 면적입니까? 두 번째, 실제로 제2항 한 면적을 가지고 피해 면적을 봅니까? 실제죠. 네. 전수조사 실시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품종이 동진, 찰벼. 네? 모르면 전부 다 13%예요. 매콩에서 빠지면 13%.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이렇게 됐는데 제2항은 다 못했다. 그러면 실제 경작 면적에서 피해 면적은 뭘 하죠? 800. 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표본 구간의 면적은 무슨 의미죠? 의미가 가로, 세로 곱하기 표본 구간에 다 면적을 합쳐보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래서 이는 감안해야 할 게 로스율. 로스율 몇 프로죠? 네. 시험 문제 나올 게 패턴이 딱 이것밖에 없어. 이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 다 로스율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량료 조사할 때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전부 다 1회부터 10회까지 쭉 보니까 전부 다 그거잖아요.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1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제2항 보험금의 지급 가능한 횟수 몇 회죠? 1회. 그죠? 제2항 보험금의 계산 가능한 값. 수확량 감소 보험금의 계산 가능한 값. 아까 전에 hin거래 그죠? 분의 800만 해주겠다. 제2항 재직하니까 이정제파에서 25%. 피해 면적 비율. 3분은 평조당 공식이니까 문제에 써놓고 수확량은 전수조사죠. 전수조사일 때는 평조당도 필요 없고 그냥 전수조사에서 1200kg면 1200kg. 거기서 바로 기준은 전수조사 해서라도 함수율이니까 1조사 함수율이 20% 나왔죠. 더하기 세모와 동그라미는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요 세모 동그라미 없습니까? 문제에서 세모 동그라미가 없죠. 있으면 해줘야 돼요. 전수조사할 때 실수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전수조사니까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있으면 항상 세모와 동그라미는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주는 게 필요하다. 항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항상 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습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10%.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 13번. 9회 때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사료용벼. 조사료용벼 나오면 경작불량보험금일 때 사료용이니까 이게 6, 7, 8, 5. 8월 달에는 다 100% 줘야 되니까 100%, 90%, 6월 달에는 85%, 80%.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게 딱 문제를 건 순간 조사료용벼는 저것밖에 나올 게 없어. 문제를 읽는 순간 저거는 지급
사고 발생일이 중요할 거다. 딱 나오잖아요. 조사료용비에서는 경작불능보험에서 8월달은 100% 다 주는데 그 전에 주는 게 문제 나올 거라고. 그죠? 7월달이니까 몇 프로? 90%네. 저는 6월달 시험 냈을 거예요. 85가 더 외우기 힘드니까. 그죠? 그 다음. 표본조사. 이제 표본조사는 흔히 알잖아. 7% 로스율하고 함수율.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니까 자주 나올 수밖에 없고, 품종이 몇 배니까 몇 프로?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의 면적. 이게 의미가 뭐죠? 표본 구간은 네 군데면 네 군데 해서 면적. 한 군데 면적 주어지면 표본 구간 수를 곱해준다. 예를 들어 세 군데, 네 군데면 이렇게. 그 면적의 합계를 보통 주어져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가로, 세로를 주어준단 말이에요. 내폭의 길이. 그 다음에 이랑과 이랑 사이의 길이 주어지면 그 면적 곱하기 표본 구간 수 하는 걸 항상 습관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작물의 중량이 400g이니까 0.4kg. 함수율. 기수학 면적. 기수학 면적만 나오네. 기수학 면적은 뭐라고요? 동그라미잖아. 갑자기 헷갈리게 또. 기수학이 동그라미. 요렇게 해야 돼. 그죠? 그럼 다 풀었잖아요. 그럼 묻는 물에는, 이것도 전수조사. 작물의 중량이 540g이 아니고 전체 중량이니까 540kg. 교재 만들 때는 다 수정됐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이게 540g을 kg이겠죠, 그죠? 함수율 나고 찰벽. 찰벽 몇 프로죠? 그러니까 나올 문제들이 수량요소사, 표본, 전수조사 골고루 나오더라도 우리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15점을 획득해야 돼요. 직업기준, 그 다음에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것.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쭉 보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 하는 부분. 그래서 조사료용 벼가 나오면 항상 몇 월인지 90% 하는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8월, 7월, 6월, 5월, 5, 6, 7, 8은 반드시 암기를 해라. 그 핵심 강의 할 때도 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45%는 아는 거죠. 경작불능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직업 비율이 몇 프로였죠? 10%? 45%. 그 다음에 이게 사고 발생원에 따라 직업률이 다름을 유의하자. 그 다음에 평조단 수미. 그 다음에 피해율과 보험금. 쫙 쓰시면 된다. 평조단 수미할 때는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에 피해율, 보험금 이거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풀이가 좀 자연스럽네, 그죠? 착가감소 보험금 할 때는 위에다가 해놓고 쭉 해놓고 쓰는 것도 되고 보험금도 갚이자 해놓고 보험가입 금액 아는 것이니까 피해율 모르고 자기 부담 비율은 아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상관없다. 예. 그 다음 전수조사일 때 540kg에다가 요거 플러스 전수조사일 때는
기수학이 아까 300 있었죠? 그걸 빠뜨리면 안 된다니까. 아까 전 문제에서는 기출에서 없었는데 이제 있잖아 봐. 항상 세모와 동그라미는 전수조사 시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수조사 했으니까, 전체조사 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했는데, 이게 한 번은 없다가, 한 번은 있다가,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죠? 이게 실수할 수 있다. 피해율 보험금. 문제될 급죠. 자, 논작물은 어떻게 15점 받는데 큰 이상 없겠죠? 논작물은 틀리면 여러분 탓이고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못 풀면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작물과 밭작물은 연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죠? 마늘, 양파, 가을 감자, 차품목, 옥수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를 철저히 좀 하자. 근데 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건지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옥수수는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을 구하다 보니까 표조단 피고미라는 공식을 쓰더라. 그래서 고는 고사 면적을 넣기 위해서 제가 고자를 넣었단 말이죠. 평조단 수미와 반대되는. 그래서 옥수수 시험에 잘 나왔고, 그리고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서도 옥수수는 나올 수가 있다. 왜? 다른 농업 수입 안정보험과 구하는 공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작물을 이해하게 되면 어렵지는 않더라. 왜?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실제 수입이 얼마 됐지? 기준 수입에서 마이너스 손해액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 수입이잖아. 실제 수입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라는 공식을 쓰기에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이 먹히는 것이 바로 옥수수의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 출제 유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알아야 돼.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신규 품목인 블루베리, 오복무감, 더블 해서 감귤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이론서를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감귤과 비슷하구나. 수확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것이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율 조사를 하는, 수확 전에 피해율 조사를 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다면 뭘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 구할 때? 2차 1과목. 자, 이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적다면 뭘 적용하죠? A값 구할 때? 예?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다면 평년 수확량의 50%를 적용한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 50%보다 크다면 큰 값, 조사값. 그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귤과 블루베리만 평년 수확량 구할 때 특이한 게 아니고 작물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조사값이 말 그대로 감귤은 수확전 조사해요. 그래서 감귤이 평가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품목이 이게 되거든, 이게. 그것도 조사하고 차까지 조사도 하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감귤일 때는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똑같이 가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감귤에서는 그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플러스 동상의 피해율까지 한다는 거지. 곱하기 수잔. 요걸 들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론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요 한 장에다가 우리가 2025년도에 변경될 내용을 쭉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여기서? 저는 나름대로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쭉 풀어나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뭐가의 싸움이라고요? 2차 2과목은 뭐가의 싸움이라고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시험 다 치고 난 뒤에 딱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20분 동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30분만 더 주면 합격률이 더블로 늘어나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지 답안 쓸 때를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문제집에다 약을 쓰고 바로 답안을 쓰는 연습. 그리고 답안 쓸 때 답을 위에다가 써놓고 쭉 하고 난 뒤 나중에 본가입 금액 1,000만 원 쓰고 피해율 얼마 쓰고 자기 부담 비율 얼마 쓰고 해서 답을 구하면 돼. 두 줄을 비워놓고 쓰기를 원하고 아니야. 처음부터 착가 감소 보험을 구한다 했을 때 착미자 중가라고 써놓고 답안지에 대한 착가 감소량부터 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을 잡으면 논리적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머리는 이해를 했어.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면 알아. 근데 풀으라고 하면 이게 한 번에 풀리냐고 이게. 맥을 잡아서 순서를 내가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10회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순서를 잡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하는 순서를 논작물이 굉장히 쉬우니까 평조단 숨이면 다 끝나. 고려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15점 포기하지 말라니까. 논작물은 무조건 실수하지 않고 15점. 논작물에서는 쭉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간다. 밭작물일 때는 유의할 사항은 5개 품목이다. 마늘, 양파, 그죠? 그 다음에 옥수수, 차, 가을 감자. 왜? 팩트가 한두 개 더 있잖아요. 가을 감자를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하는 거, 왜 가을 감자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병충해 감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늘은 비대칭 지수와 환산 개수 때문에. 팩트가 2개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계속 시험장에 가면 긴장되기 때문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출제자는 좋아한단 말이죠. 옥수도 평가 방법이 손자보험이니까 나머지 수확량 조사하는데 이거는 피해 수확량을 조사해. 이번에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옥수수는 실제 수입 계산하는 게 다르다는 거니. 조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기준 수입에서 마이너스 손해난 것, 그것이 실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지. 무조건 암기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지고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OD, 복분자에 대해서는 용어가 통일됐죠. 보험가입 금액 구할 때 OD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아, 그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난 시간 빠진 것 같은데. OD. 하도 질문이 많이 했어요. OD 복분자. 보험가입 금액. 저는 몰라도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 왜? 이게 용어가 평균 수확량, 요즘 표준 수확량 바뀌었어요. 이번에.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 가입 가격. 또 표준 가격으로 해. 공식을 쓰라는 문제보다는 표준 수확량 주어지고 표준 가격 주어지면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OD는 그 과일을 뭐라 그러죠? 결실이라고, 결실. 그래서 B분의 C 또는 여기에 들어갈 게 헷갈리는 게 분모가 뭐가 들어갈까? 큰 거, big. 그 다음에 small. 저는 이렇게 small을 이렇게 씁니다. A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야 큰 값분의 분자는 작은 값. 그죠?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 big이니까 표준 결실수. 분모는 평년 결실수겠죠. 평년 결실수. 이 의미는 평년 결실수는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small. 그 다음에 표준 결실수는 big, 그 지역. 이렇게 딱 해서
분모와 분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복분자는 똑같겠죠.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분모는 복분자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 뭐죠? 결과 모지수 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5년도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가을 배추가 들어왔니?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무 중에서는 본무만 없다. 그만 알면, 제가 볼 땐 그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알고는 있자.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이 있네, 없네, 이 부분이 암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암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출제된 경우도 없고 출제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은 시간만 지나면 담당자가 누락하는 게 곧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아주 작물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온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딱 하나 이게 새로 나온 것 같다 하면 10% 15%가 없는 거예요. 체질을 적용하시오라는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오면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보다 나올 확률이 5%도 안 되니까 제 말씀대로 이게 새로운 두릅인데 블루베리인데 했을 때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라 하는 문제 나왔다. 몇 프로 적용할 거예요? 예? 예? 몇 프로요? 20%잖아. 처음에 나온 거는 10% 15%이 없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양배추가 15%에서 20%에 15% 들어왔니? 그거까지 다 구분해서 암기하는 거는 차라리 혹시 나오면 오줌을 날리더라도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과목에서 너무 중요한 것처럼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여러분이 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왔지, 지금까지. 근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2차 과목에서는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래도 암기를 꼭 해야겠다는 분만 암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온다면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걸 10분 활용하고 이처럼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시설에서 시험 나왔죠. 목재 이형은 얼마냐 단위 면적당. 그 암기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게 나왔어. 그죠? 그때는 점수 받을 수 있는 거는 X라고 두고 푸는 사람은 50%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암기에 안 해도 될 게 나왔다 해서는 X라고 풀고 다 푸세요. 본가의 금액은 X 곱하기 1000제곱미터인데 곱하기 그게 5,000인가 했는데 5,000을 안 쓰고 X라고 쓰고 문제 푸니까 점수를 50%를 맞게 해줬어요. 제 강의 듣고 92점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반이 맞았대. 왜? 어차피 5,000은 아니면 6,000은 같아. 그래서 5,000은 5,000 썼대. 반은 맞았어. 그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생장 일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45일을 주었다면 표준 생장 일수는 며칠이겠나? 90일수가 많잖아요. 그런 감으로 푸는 거지 그걸 다 암기하기는 너무 방대하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으로 여유롭게 45일 나왔으면 분모는 이거보다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5이든지 90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13일로 나왔으면 분모는 26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감으로 잡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암기하는 것보다 암기를 해도 시험에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품목을 갖다가 막 이게 수까지 며칠이고 다 외웠죠. 막상 시험 나오면 헷갈려. 차라리 암기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 손해평가사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니까 마음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할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이 훨씬 건강이 좋고 합격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개정사항도 했고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10회를
체계적으로 풀고 맥을 잡는 그런 공부만 한다면 이 과목도 그닥 어려울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